네, 소개받은 김어진이 형제입니다. 아마 이제 저 혹시 저를 본 적이 있으신 분, 우리 학생들 특히 자 학생들이 좀 반응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고마워, 사랑해. 또 그치 우리 회장님. 야, 키 많이 컸다. 유전자가 우월한 훌륭한데. 또 저 보신 분 아니면 우리 어르신들 중 어르신이란다. 작년 중에서 저를 안다. 손. 네, 그래도 몇 분이 계시네요. 네, 이렇게 알아봐 주시는 분도 계시고, 저도 아는 분도 있고 그래서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고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 좀 말을 좀 빨리빨리 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거는 얘들아 뒤에 엄마 아빠 없다고 생각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궁금한 거 다 하고 선생님 그거 아니잖아요.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좀 우리 그렇게 하자. 맞지? 오케이? 저는 이제 상해에서 이제 12년째 생활하고 있고요. 교회는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ICS라고 이제 인터내셔널 교회를 현재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 교회도 이제 몇 분들 전문 강사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생터 성경 사역원에서 이제 진행하는 이제 전문 강사 스쿨 이제 상하이에서 2기를 수료하고 지금 한 12년째, 11년째 지금 전문 강사로도 이제 성경 관련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 이야기의 상당 부분은 생터 성경 사역원에서 진행하는 성경이 읽어지는 성경방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혹시 저는 이제 이 교회 대부분들이 저는 이제 이 성경방을 들으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이견이나 어려움이 크시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다만 이것이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는 너무 다르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들이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어요. 남편이 아내 운전 못 가르치듯이 그죠? 혹시 저기 아내 운전 가르쳐 보신 분, 남편분들 혹시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니, 손을 못 드시잖아. 왜 그러겠어요? 큰일 날 뻔했거든요. 네, 원래 부모가 자기 자식 못 가르치는 것 같아요. 저도 열심히 이렇게 준비하잖아요. 그럼 우리 딸이 와서 물어봐요. 아빠 그거 뭐야? 그래서 간다고 했더니 자기도 알려달래요. 근데 나중에 와서 안 물어봐요. 지 아빠가 알려주는 거는 듣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나 사실은 저는 이 부분은 부모님이 함께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가 되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많이 오셔서 저는 지금 굉장히 손이 뭐 부들부들 떨리는데 네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읽었으니까 넘어가고요. 전 이제 세 번역으로 준비를 했는데 왜 안 넘어가라. 이렇게야? 좀 전까지 됐잖아 우리. PPT 화면을 한번 눌러줘야 넘어갈 거예요. 그렇죠. 오케이. 생명에서 생명이 나옵니다. 혹은 생명이 생명을 낳습니다. 제가 이제 중고등부 선생님께 요청을 드려서 아이들이 어떤 것이 궁금한지, 어떤 것이 아이들에게 도전이 많이 되는지, 어려움이 있는지를 좀 물어봤어요. 다행히 감사한 것은 어떤 학생들 중에 한 명도 돌이 사람을 낳습니다라고 질문을 한 사람은 없었어요. 다들 고민을 한 거는 원숭이가 사람이 되냐, 사람이 원숭이가 되냐, 원숭이랑 사람이랑 결혼이 되냐, 뭐 이런 거.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게 맞냐, 뭐 도대체 배운 게 다른데 도대체 뭐가 다른 거냐, 뭐가 맞는 거냐, 이런 질문들이 아이들의 궁금증의 대부분이었어요. 즉 우리가 한 가지 무엇을 믿든지 간에 무엇을 선택했든지 간에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생명이 생명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죠? 돌멩이가 사람을 낳지 못한다, 최소한. 그죠? 여기에 이견이 있는 학생 거수. 생각해보니 그런 것 같아요. 앞만 봐도 그건 아닌 것 같지, 그지? 그리고 솔직히 그렇다고 생각해도 지금 여기서 손 들고 아닌 것 같아요라고 말할 용기 있는 사람 쉽지 않아요. 자, 그러면 진짜 솔직한 질문 하나 해볼까요? 창조 혹은 진화. 자, 여러분들 다 이렇게 대답하고 싶으실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믿으십니까? 창조.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무엇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조금 소리가 작아지죠? 자,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는 뭐 배워요? 학교에서는 뭐 가르쳐요? 영어도 가르쳐. 그래, 알아 나도. I'm fine, thank you, and you? 자, how do you do? 자, 우리 때 이런 거 배웠다. 다시 물어볼게요. 학생들 뭐 믿어요? 창조와 진화 중에서? 대답하기 쉽지 않아져요. 근데 제가 오늘 질문 하나 드리고 시작하고 싶은 거 있어요. 뭐냐면 사실 교회에서 이런 말하면 쫓겨날 수도 있어요.
무엇을 믿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교회에서는 믿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에요. 그 얘기부터 좀 깔고 시작해 볼게요. 왜냐하면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이 사실이냐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거 되게 철학적인 질문이네. 저 나름 되게 고민하면서 쓴 질문인데 이거. 만약에 여러분이 믿는 게 사실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무엇을 믿든 그건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지구가 평평해요. 나는 그렇게 믿어요.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나만 뭐예요? 바보예요. 1 더하기 1은 앞만 봐도 3인 게 나는 믿어져요. 그게 어떻게 2예요? 1 더하기 1은 뭐예요? 2예요. 수학적으로 증명되거든요. 학교 가서 나는 1 더하기 1이 3인 것 같아. 나는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 같아. 나는 지구의 끝으로 가면 낭떠러지 가서 떨어질 것 같아 라고 말하면 나는 뭐예요? 바보 등신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무엇을 믿느냐는 사실은 생각보단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가 더 중요한 거냐면 내가 믿는 게 사실이어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맞죠? 근데 학교에서 뭐래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랑 다른 거 가르쳐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우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진화를 믿어. 그리고 토요일 날 오전에 이제 고등부 선생님을 만나러 가야 되니까 나를 이제 바꿔, 닌텐도 칩 바꾸듯이 이렇게 칩을 빼고 칩을 바꿔 껴. 인스톨 업데이트 오케이. 나는 이제는 창조를 믿어. 이럴 거냐고요, 우리가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시간이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오죠. 오늘 전에는 어제였어요. 어제 전에는 어제였고 작년이었고 재작년이었고 시간이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언젠가는 어떻게든 시작이 있었어야만 했다고요. 맞죠? 물론 여러분 이런 질문 할 수 있어요.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 보니까 우주가 여러 개던데요. 스파이더맨 맨 마지막에 나온 거 뭐지 그거? 막 스파이더맨이 한 10명이 막 뛰어댕기잖아. 막 어떤 애는 막 뚱땡이 스파이더맨도 있고 막 이런 거 하잖아. 뭐예요? 멀티버스. 유니버스, 멀티버스. 유니 무슨 뜻이에요? 하나, 유니코드. 하나라는 뜻이에요. 유니버스. 하나의 세상, 하나의 우주. 멀티버스 무슨 뜻이에요? 여러 개라는 거야. 시간선이 겹친다는 거. 자, 이제 여러분 중에서 멀티버스 믿으시는 분, 마블 좋아하는 거 말고 멀티버스를 믿으시는 분 없죠. 멀티버스를 믿어요? 오케이, 그 얘기도 이따 한번 해보자 우리. 좋아. 나 이런 얘기하는 거 좋아해요, 학생들이랑. 유니버스라고 일단 시작을 할게요. 전 세계의 시작이, 역사의 시작이, 시간의 시작이 하나였고 지금도 흐르는 시간이 하나라면요, 여러분, 둘 중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그냥 예수님 잘 믿고 우리 죽으면 이제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연결되는 게 나의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나의 시작이 무엇이었느냐를 알고 싶은 것은 모든 인간의 공통된 질문입니다. 모든 철학의 근본적인 질문은 결국은 이거 아닙니까? 나는 어디서 왔는가? 즉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나의 목적, 나의 종착역. 그리고 나는 왜 사는가? 나의 사명. 이 세 가지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결국은 철학.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세상의 학문에서 설명하는 어떤 신의 개념으로, 초월자의 개념으로 그것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종교학. 종교 말고 종교학.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 종교가 아니라.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누구부터? 모세부터. 제가 원래는 AI로 멋있는 모세의 얼굴을 그렸는데 조금 너무 잘생기게 나와가지고 뺐어요. 그냥 그냥 모세. 다 알잖아요, 우리 모세 누군지. 모세가 쓴 책은 뭐죠? 시작. 자, 저기 중고등부 선생님. 자, 중고등부 선생님. 5권. 네, 뭐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5권을 썼대요, 그죠? 모세가 성경을 썼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죠. 모세가 성경을 쓴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 있었다라고도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근데 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모세가 1번 어느 날 성경을 써야겠어서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하나님을 딱 만났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아바타 하듯이 이렇게 선을 꼽고 모세가 완성으로 쓰여졌을 것이다. 2번 왕궁 교육을 받았던 모세가 그 당시에 있었던 세상 모든 학문과 역사를 다 조사를 하고 공부를 해보고 그가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있었던 모든 상황 속에서 그가 이해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생각해 볼 때 이것이 세상의 시작이었구나. 이것이 우리 민족의 시작이었고 이것이 아브라함이었구나. 아브라함의 이야기였구나. 쭉 그 말도 안 되게 긴 책을 우리를 말씀 묵상하면 힘들게 만드는 그 책을 쭉 썼다. 자, 여러분 1번, 2번. 자, 손 들어 볼게요. 1번 손 들어 보세요. 2번 손 들어 보세요. 자,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2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우리가 무슨 그 접신하는 무슨 영화에서 보듯이 우리의 인격을 빼앗지 않으세요. 한 번도 어떤 이유에서도. 이 부분은 이제 목사님께서 잘 가르쳐 주실 테니까 제가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고요. 모세는 그 당시 최고의 왕궁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동시에 그가 어릴 때 그의 유모, 사실은 그의 친엄마로부터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했던 사람이었어요. 분명히 그의 기억 어딘가에, 그가 배워왔던 기억 어딘가에, 즉 초기 인류 문명 속에 흘러오는 이야기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팩트인지 아닌지는 사실 아무도 검증을 할 수 없어요. 왜냐? 이미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났거든요. 그러나 모세가 들어온 수많은 세상의 시작의 이야기 가운데 모세가 생각할 때 이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참신이라면 이 우주의 시작은, 이 세상의 시작은 반드시 이것이어야만 했다. 이것이 모세가 그 책을 기록할 때의 마음이었고 정체성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약 25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콘스탄티노플 정교 회의에서 캐노나이징, 교회에서 어떠한 성경 책들을 정경으로 선택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미팅 자리에서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성경의 시작은 창세기, 모세가 쓴 이 창세기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옳다라고 정해져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66권 가운데 첫 번째 책으로 성경책이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면요, 세상에 4대 종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어요. 기독교, 이슬람, 무슬림, 그리고 힌두교, 불교, 이렇게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슬람은 기독교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불교는 힌두교 배경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근데 왜 기독교랑 이슬람이랑 서로 싸워요? 이슬람이 기독교에서 나왔으니까 그렇지, 얘들아. 지금 국제 정세가 많이 시끄럽죠. 기본적으로 각 종교에는 경전이라는 게 존재하죠. 종교의 책, 그지, 얘들아? 종교의 책을 읽어보면 그 종교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어떤 종교와도 다르게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 시작이 기독교의 무슨 사랑하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킹왕짱 세다. 뭐 이거 요즘 애들 킹왕짱 안 쓴다며? 뭐라 그러냐? 하나님 진짜 세시다. 전지전능하시다. 이런 멋있는 말이 아니에요. 인생은 헛되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고요. 놀랍게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신학적 용어로 이제 프로클로마시온, 이제 프로클레임이라는 뜻이죠. 선포하면서 시작해요. 그 선포로부터 시작되는 성경의 이야기는 놀랍게도 하나의 시간선을 타고 흘러가요. 그 시간선을 뒤로 돌려보면 결국에 그 시작은 항상 창세기 1장 1절로 돌아오게 됩니다. 재밌지 않나요? 다른 종교들도 저마다 시작이 있을 텐데 사실은 생각보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얘기를 엄청 중요하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어떤 학생이 질문했어요. 하나님 세상 만들 때 무슨 마음이었어요? 저는 이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모세에게 이 말씀을 주신 마음. 하나님이 알았어요. 우리 인간의 무엇을 알았느냐? 이게 궁금할 거를. 나는 어디서 왔는지가 너무 궁금해서 어떤 인간들은,
어떤 저명하신 철학자들은 그들의 인생 50년, 60년, 80년을 바쳐서 이 질문만 하다가 죽고 싶을 만큼 이 질문이 우리한테 중요한 걸 아셨어요. 그래서 여기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게 궁금한 걸 아니까. 그리고 모세가 그 민족의 하나님이신, 민족의 신이신 그 당시의 기준으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그분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어떤 훌륭한 가르침을 주시고 맛있는 쌀과 고기와 먹을 것을 풍족하게 내려주시는, 나를 부자를 만들어주는 분이기 이전에 나를 포함한, 내 민족을 포함한 지구 그리고 저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다. 거기가 시작점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얘기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런데 솔직히 그게 동의가 안 되면요, 그 뒤에 뭘 믿을 수 있어요? 그 뒤에 뭘 믿든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세상에선 특히 지난 한 200~300년 동안 너무 재밌는 것을 가르쳐요. 그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 오늘 우리가 모인 거잖아요. 그래서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창조의 대척점에 서 있는, 오늘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이야기부터 다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은 중고등학생 아이들, 나를 특히 만났던 아이들은 지난번에 잠깐 간략하게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들었었어요. 그치? 기억나지? 그래, 고마워. 자, 이런 반응을 좀 해줘라 얘들아. 회장만 지금 목 아프게, 그지? 고마워. 이거 아니고, 자, 이거 중학교 3학년 교과서입니다. 별에서 온 라이즈 싱싱더니. 자, 홍춘루의 짜지 피지우를 유행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여러분, 근데 이거 드라마 대본 아니에요. 뭐라고요? 여러분 애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예요. 교과서에 뭐라고 써 있냐면, 별에서 온 우리, 나는 사람이 조부님 쭉 넘어가도 별, 나 김어진이는 16년 전 이 땅에 태어난다는, 16년 전, 그러니까 16살 애들. 오래전 나무에서 기어 다니다가 내려와서 두 발로 걷기 시작한 최초의 인간이었던 나는, 쭉 내 시계를 거꾸로 올라가면 내 몸에는 내가 모르는 나의 과거의 기록이 있다. 여러분, 이거 인터스텔라 대본 아니고요. 중학교 3학년 교과서예요. 물론 학교마다 선택하는 교과서가 다르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교보 서점에 가면 구매하실 수 있는. 그럼 학교에서 도대체 왜 이렇게 가르치는지, 무엇을 가르치는지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다 알아요. 첫 번째, 우주의 시작, 빅뱅 이론. 핵심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모든 것이 생겼어요. 한 단어로 요약하면, 한 단어는 아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모든 것이 생겼다. 따라해볼까요?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모든 것이 생겼다. 빅뱅 이론이에요. 자, 일단 물건이 생겼어. 뭔가가 생겼어. 오케이?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거는 밀러 유레이 익스페리먼트라고 부르는 건데, 스탠리 밀러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생물학자가 무기물, 뭐야? 흙 이런 거, 흙 속에 들어있는 어떤 원자, 아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가다가 정성껏 끓이고 우르릉 쾅쾅 번개도 치게 했더니 일주일 후에 그 안에서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게 생겼어요. 아미노산이 뭐예요? 엄마 아빠들 영양제로 먹는 거. 아미노산 왜 먹어요? 건강하려고. 아미노산이 뭐 만드는데요? 단백질 만들어요. 아미노산이 모이면 단백질이 돼요. 단백질 저 좋아해요. 뭐예요? 빨간 단백질, 소고기. 하얀 단백질, 닭고기. 우리 좋아하는 거. 자, 흙을 모아다가 이렇게 실험을 했더니 뭐가 됐다고요? 단백질을 만드는 아미노산이 됐대요. 그럼 뭐예요? 물질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 자연, 발생 이론.
따라해볼게요. 이것의 핵심은 뭐냐면 이건 따라하지 말고 지금부터 따라하세요. 물질이 생명이 되었다. 세 번째, 진화론. 뭐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생명이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다양한 종으로 진화하여서 오늘 우리가 발견하는 350만여 정도 되는 다양한 생명체가 되었다. 진화론. 자, 진화론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한 생명이 복잡한 생명으로 진화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 누가 되었다? 그리고 그 인간 중에 누가 되었다? 나. 그러므로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는 이 얘기는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말도 맞지만 내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즉 나의 기원, 나의 존재, 나의 가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시작과 사실은 같은 얘기잖아요. 하나하나 좀 뜯어볼게요. 빅뱅. 요즘 애들은 빅뱅 가수는 잘 모르고 아이브가 들고 나온 뱅뱅 잘 알고 그러지, 그지? 빅뱅 이론은 여러분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어요. 빅뱅 이론이 핵심이 뭐냐면요, 허블 망원경 이후로 생겼는데, 그 이전에는 우리가 우주를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은 뭐였냐면 이렇게 보는 거였어요. 크다. 별도 참 많다.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여보, 뭐 이런 거. 기껏해야 어두운 데 가서 보는 거. 기껏해야 경주 첨성대 위에 올라가서 보는 거. 그러다가 허블 망원경이라는 게 생겼어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었던 우주를 볼 수 있게 됐어요. 어머, 별이 반짝이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곰보 덩어리였네. 이런 거. 허블 망원경을 통해 관측할 수 있게 된 것이 뭐냐면 우주를 멀리 볼 수 있게 됐어요. 조금 더. 그랬더니 어떻게 보이냐면 우주가 멀어져요. 그리고 우주에 같은 거리로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두 점이 서로 멀어져요. 무슨 뜻이에요? 우주가 커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주가 커지고 있는 거예요. 허블 망원경으로 보니까. 원래는 몰랐는데 그러면 시계를 한번 거꾸로 돌려볼게요. 어제, 그제, 그제, 일주일 전, 1년 전, 100년 전 우주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DVD 거꾸로 돌리듯이, 요즘 유튜브 거꾸로 돌리듯이 우주가 작아져. 어느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우주가 커지고 있다면 과거의 우주는 작아지고 아주 작아진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먼지보다 작은 점이 돼.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점이 어떻게 돼요? 사라져요. 그리고 영상을 다시 제대로 트는 거예요. 재생.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뭐가 생기더니 우주가 되었다. 빅뱅 이론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질문이 생겨요. 맨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다가 어느 순간 무언가 생겨야 돼요. 맞죠? 어디서 왔어요? 여러분 은행 통장 있으시죠? 혹은 뭐 쯔푸바 계좌 이런 거 있으시죠? 그렇죠?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느 순간 여러분이 핸드폰을 열었어. 알람도 없었는데 여러분의 쯔푸바账号로 열어봤어. 위챗账号로 열어봤어. 엄마가 용돈 줄 날이 지났거든. 딱 열었더니 내 통장에 9천만 런민비가 들어있는 거야. 9천만 런민비가. 안 기뻐? 난 기쁜데? 근데 무섭지 좀. 야, 이거 뭐야? 이거 범죄 스캠인가? 그래가지고 은행에 전화를 했어. 제 통장에 9천만 런민비가 들어왔어요. 네. 아니 이게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들어오게 된 거죠? 저희가 시스템을 조회를 해보니까
시스템적으로 그 자리에 여러분 당신의 계좌에 9천만 원비가 있는 게 맞습니다. 아니요. 이게 여기 왜 생긴 거예요? 저희의 시스템으로 보니까 맞아요. 이 자리에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사과가 하나 툭 생겨서 툭 떨어져요. 자연스러워요? 여러분의 계좌에 9천만 원비가 어느 순간 갑자기 툭 생겼어요. 근데 수학적으로 가능하대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내가 9천만 원을 번 적이 없는데 갑자기 커졌대요.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거든요. 왜 갑자기 커져요? 여러분 운전하시죠? 차가 막 빨리 달려요. 어느 순간 갑자기 차가 멈춰요. 여러분이 브레이크를 안 밟았는데 이걸 우리 뭐라고 불러요? 급제동 사고라고 불러요. 원인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갑자기 속도가 멈췄어요. 뭐라고 부르냐면 우아한 출구 문제라고 불러요. 왜냐면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빨리 10의 마이너스 32승 초 안에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우주의 80%가 생기지 않으면 오늘 우주에서 관측되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우주의 저쪽 한 10만 광년 떨어진 곳의 온도랑 저쪽으로 10만 광년 떨어진 온도랑 저쪽으로 30만 광년 떨어진 온도랑 저쪽으로 5만 광년 떨어진 지역의 온도랑 0.00000000001도 안 틀리고 다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과학자들의 수학적 계산에 의하면 너무나도 빨리 퍼져서 다 똑같은 점이었으니까 원래는 자 그냥 이런 점 말고 진짜 눈곱만한 점이면 온도가 똑같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게 온도가 달라질 틈도 없이 훅 커져. 그러면 온도가 똑같은 거 아니냐? 수학적으로 가능하지? 가능하다 해줘 얘들아. 근데 계속 커지면 어떻게 돼? 우주가 별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뭐가 돼요? 먼지가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언젠가는 한 번은 멈춰야 돼. 그래야 별이 생기지. 우아한 출구 문제. 갑자기 멈췄대요. 왜? 수학적으로 가능하대요. 지금은 또 과거보단 빨리 퍼진대. 왜? 이 얘기에서 2020년에 노벨상 받으신 분이에요. 로즈 펜로즈. 스티븐 호킹과 양대 산맥이죠. 이분이 계산했어요. 우주가 빅뱅을 통해 단 한 번의 빅뱅을 통해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우주가 될 확률 가능하다. 얼만큼? 10의 10의 123승분의 1의 확률이면 가능하다. 여러분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이분 노벨상 받은 제목이에요. 학생들 이런 생각 들 거야. 노벨상 받기 쉬운데? 나도 하겠는데? 내가 우리 엄마보다 공부를 못할 확률 100%. 나도 노벨상.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질문을 하나만 더 할게요. 여러분 우주는 열린 공간일까요? 닫힌 공간일까요? 과학적 개념에서. 이 얘기 왜 하냐면 연력학 제1법칙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연력학 제1법칙이 뭐죠? 뒤에 계신 분. 쌤 혹시 연력학 제1법칙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네, 죄송해요. 제가 마음을 어렵게 해드렸죠. 혹시 그 예스페 오신 분? 오케이. 학년마다 배우는 표현이 다르니까 너무 맞네 표현이. 몇 살이야 너? 몇 학년이야? 중학교 5학년? 그런 거 없나? 초등학교. 야, 너 대단하다 너. 너는 됐다. 넌 됐다. 연력학 제1법칙.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우는 표현이 뭐예요? 질량 보존의 법칙. 이제 엄마들 기억나기 시작했어. 나도 이거 배웠는데. 고등학교 가면 뭐라고 배워요? 에너지 총량 보존의 법칙. 이렇게 배우는 거. 너는 뭐라고 배웠니? 보존 법. 그 앞에 에너지 총량 뭐 이런 거 붙어야 돼. 열량 뭐 이런 거. 그지? 오케이. 근데 여기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폐쇄된 공간.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실험을 하는 학교에서는 어떻게 실험을 하냐면 알코올을 100줄만큼 가열을 해서 알코올 램프로 그 물이 100줄만큼 데워졌는지를 관찰해요. 그러면서 이거를 막 무슨 스티로폼 박스 같은 데 넣는다고요. 그래야 에너지의 유출을 막을 수가 있으니까. 기억나시죠? 큰일 났다. 시간 없는데. 아무튼
우주는 열린 공간일까요? 닫힌 공간일까요? 대답해 볼까요? 우리 5학년 친구. 우주는 열렸니 닫혔니? 찍어봐. 둘 중 하나야. 열렸어. 열려 보여요. 왜? 내가 또 뭐라 그랬으니까 방금. 커지고 있다 그랬으니까. 그죠? 끝이 없는데 열렸지 그럼.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우주의 끝을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즉 우주는 계속 커지고 있으나 우주라고 하는 하나의 개념적으로 본다면 우주는 누가 수도꼭지 틀어가지고 우주에다 물을 더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지? 누가 하수구 열어가지고 우주에서 야 별 한 5개만 빼자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주는 하나의 거대한 닫힌 공간이에요. AI가 만들어졌어요. 그 안에 모든 별과 모든 공간과 모든 에너지와 모든 시간이 다 들어있다고요. 그죠? 그러면 5학년도 아는 거 질량 보존의 법칙, 좀 전에 얘기했던 온 우주를 만드는 그 조그만 씨앗 같은 물질 어디서 왔어요?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우주의 시작에는 처음부터 물질이 있었어야 했어요. 아니면 우주를 구성하는 이 모든 것을 누군가는 우주라는 개념 안에 넣어야 해요. 즉 우주라고 하는 물질 자체가 스스로 존재했거나 온 우주를 만들 수 있는 누군가가 스스로 존재해서 우주를 넣었거나 우주 밖의 무언가가 있거나 우주가 처음부터 있었거나 둘 중 하나예요. 제가 주장을 하나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의 우주가 많아 사실. 멀티버스 친구.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10의 500승계 정도 되는 우주. 그러니까 만들었다가 실패해서 터지고 만들었다 실패해서 터진 거 빼고 만들어져서 성공한 거 있잖아. 그 뚱뚱한 스파이더맨 살고 홀쭉이 스파이더맨 살고 스파이더맨인데 저기 스파이더맨이 못된 친구 막 이런 거 있는 그런 우주만 한 10의 500승계 정도 되는 우주 중에 하나일 뿐이야 우리는. 믿어져? 제가 말하면 여러분은 못 믿을 거예요. 이런 말을 주장한 사람이 스티븐 호킹이에요. 위대한 과학자로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돌아가셨죠? 그러나 그의 질문, 그의 핵심 개념, 여러분 우주는 사실 10의 500승계만큼 존재해. 왜 이게 필요하냐면 이 숫자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주가 만들어질 때 바닷가에 모래 알갱이 하나만 틀어져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만들어질 수 없다는 개념이거든요. 이게 지금. 그러면 우주가 계속 만들어졌다 터졌다 하면 되지. 검증은 됐어요? 아니요. 두 번째, 생명 자연 발생 이론. 여러분 우유, 파스테르 우유, 비싼 우유. 파스테르 선생님이 멸균법을 발명하기 전까지는요. 온 세상은 다 뭘 믿었었는지 아세요? 놀랍게도 돌에서 생명체가 나온다고 믿었어요. 파스테르 선생님이 알려준 거예요. 어머, 내가 안 그랬는데 왜 이랬지? 정우쌤, 화면이 없어졌습니다. 나 돌아왔습니다. 네, 고쳐주느라고 안 고쳐도 돼요. 그럼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이 PPT를. 네, 파스테르 우유 여러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파스테르 선생님이 보니까 모든 것 안에는 결국 눈에 보이지 않았던 미생물 그리고 생명들이 이미 들어있었던 것이 부화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파스테르 선생님이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시간이 지나요. 러시아의 그러니까 소비에트 연방의 생물학자였던 오파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의견을 냅니다. 잘만 섞으면 무기물, 즉 생명이 아닌 것에서도 생명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그는 아무것도 실험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의 논문을 읽던 미국에 있는 헤럴드 유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의 강의에서 이걸 강의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거랑 이렇게 섞으면 이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생명이 이렇게 되는 것 같거든? 야
그랬더니 그 공부를 열심히 듣던 대학원생이었던 스탠리 밀러라고 하는 학생이,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나 봐요. 선생님, 제가 그걸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실험을 한 거예요. 이 실험의 핵심은 이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빅뱅이 있었다고 치면, 빅뱅에서 전 세계가 막 이제 막 빵 끝났잖아요. 폭발이라 그랬잖아. 폭발이니까 뭐예요? 부글부글 끓어야지, 그죠? 온 지구가 뜨끈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밖에 가면 뭐 있어요? 바닷물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도 있는 거야. 부글부글 뜨끈해. 그 안에 뭐 이제 환원성 기체들이라고 불러요. 이제 물, 수증기, 메탄, 암모니아들을 집어넣고 번쩍번쩍하는 거 뭐겠어요? 번쩍번쩍하는 거 뭐겠어요? 야, 너도 하나 해보자. 번쩍번쩍하는 거 뭐겠어? 그래, 피카츄 그거 뭐야? 번개. 초기 지구가 불안정했으니까 번개가 막 우르릉 쾅쾅 번개는 수위가 없지. 쫙 번개가 친다고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냅뒀더니 이 안에서 아미노산들이 발견됐대요. 아미노산이 뭐라 그랬어요? 단백질을 만드는 기초물질. 그러면 아미노산이 있으면 이 아미노산 어떻게 잘만 굴리면 뭐가 돼요? 단백질이 돼. 단백질로 잘만 굴리면 뭐가 돼요? 세포가 돼. 세포가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 봐. 파스텔라 틀렸네. 자연 발생, 생명 자연 발생 이론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이 실험의 핵심이 뭐라고요? 뭘 만드는 거예요? 생명. 여러분 잠깐만요. 여러분 뭐 했어요 지금? 숨 쉬었죠? 숨 왜 쉬었어요? 살려고. 왜 살아요? 숨 안 쉬면 왜 죽어요? 몰라요? 왜 죽어? 숨 안 쉬면 뭐가 없어? 그렇지, 그거. 야, 너도 공부 잘한다. 너 몇 학년? 뭐라고? 7학년? 중1학년. 역시 너도 됐다 야. 산소가 없어서 죽어요. 자, 생명체가 만들어지는데 산소 있어요 없어요? 산소 없어요. 자, 현재 대기 속에 제일 많은 원소가 뭐죠? 쌤 혹시 저기 이공대? 아닌데도 알아. 와, 이거는 질소 몇 프로? 78. 몇 프로 이렇게 배웠었어요, 그죠? 예. 질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생님 여기 있잖아요. NH3. 이거는 암모니아, 메탄이고 다. 산소 있잖아요. H2O. 이건 수증기고. 번개가 몇만 볼트게요? 우리 아까 피카츄 번개 몇만 볼트야? 10만 볼트, 그지? 미니멈 10만 볼트예요. 보통 10만, 20만 볼트 칩니다. 여기 몇만 볼트게요? 2만 볼트 혹은 3만 볼트.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요, 이 실험 누가 만들었어요? 밀러가 만들었어요. 밀러가 왜 만들었어요? 생명 만들려고 만들었어요. 생명체가 자연적으로 생긴다는 걸 보여주려고 만들었어요. 과학자예요, 그죠? 문과생이 아니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산소가 있으면 무언가 합성되는 즉시 산화돼서 사라지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질소를 넣었으면 합성이 안 되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3만 볼트 넘어가서 10만 볼트, 20만 볼트 되면 뭐가 생기기도 시작하기 전에 다 타서 없어지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이 실험을 통해서 뭘 만들었다고요? 아미노산을 만들었대요. 생명체가 될 수도 있는 기초 물질을 만들었대요. 자연이 저절로 생겼어요? 일주일 동안 스탠리 밀러는 잠도 안, 이게 실제로 그가 지켜보고 있었던 사진입니다. AI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 실험을 그는 일주일 동안 쳐다보고 있었다고요. 이 실험 누구 실험이에요? 이 실험의 이름이 유리 밀러 익스페리먼트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붙어있는 실험이라고요. 누가 이 실험의 설계자예요? 이게 저절로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실험을 통해 밝혀진 거 딱 하나입니다. 아미노산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건 다른 무엇도 아닌 정교한 설계다. 더 재밌는 건요, 여러분, 지구상에 현재 밝혀진 아미노산이 뭐 어떤 사람 58개, 어떤 사람 뭐 200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중에 생명체에 사용되는 아미노산은 한 10몇 개밖에 안 됩니다. 그 아미노산 중에 하나라도 생명체에 사용되지 않는 아미노산이 끼어들어오면 생명체가 되지 못해요. 답이 정해진 질문 하나 해볼게요. 만들어진 아미노산
생명체에 사용되는 아미노산일까요? 아닐까요? 다시 정리할게요. 생명체에 사용할 수도 없는 아미노산을 만들기 위해서 그는 수개월간의 준비 끝에 실험실을 만들고 설계하고 지켜보고 자기가 의도한 대로 잘 흘러가는지 살펴보고 거기서 만들어진 찌꺼기 아미노산을 꺼내서 생명체가 자연 발생할 수 있다고 발표했어요. 마지막 진화론. 진화론의 핵심은 이 두 가지입니다. 자연선택 혹은 적자생존, 돌연변이. 다시 한번 자연선택과 돌연변이. 자연선택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자, 학교에서 요즘 자연선택 어떤 거 예시로 배우니? 핀치새, 그지? 여러분 사실은 자녀들한테 종이기원 읽어보라고 해주세요. 이만큼 두꺼운 책이거든요. 되게 재밌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재밌고 읽으면 읽을수록 나도 과학자 하겠는데 싶어져요. 진짜로. 자, 핀치새. 또 보통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 때, 자, 우리 아까 5학년 날 제발 도와줘봐. 이거 배웠니? 이거 자연선택? 뭐 환경에 적응한 동물이 살아남는다 뭐 이런 거? 그거 배웠니? 어떤 동물로 배웠니? 그렇지. 넌 됐다 너는. 내가 그걸 기다렸거든. 오늘도 여러분 네이버 블로그, 뭐 구글 이런 데다가 자연선택, 적자생존 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기린이에요. 뭐라 그래요? 뭐라고 배웠어? 한번 해보자. 그치, 이런 얘기인 거잖아. 회장 일어나봐. 회장 일어나봐. 일어나봐. 그러니까 얘는 살아남고 나는 죽고 이 얘기잖아 지금. 그치? 고마워. 근데 여러분 맛있어 보인다, 그죠? 전 이거 먹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야, 너 작년에 키 얼마 냈어? 재작년에 얼마 냈어? 재재작년에 얼마 냈어? 내가 173이거든. 그치? 초반이라니. 173도 중반이야. 그럼 얘도 2년 전에는 이거 먹어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에서 지금 배우고 있는 게 기린 가지고 배우거든요. 지금도. 저 초등학교 때도 기린으로 배웠거든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도 기린으로 배웠을 거거든요. 여러분 기린, 목 짧은 기린, 목 긴 기린이 의미가 있어요? 생존에? 핀치새 얘기했으니까 핀치새 얘기 한번 해볼까요? 핀치새가 저 뒤에 있으니까 핀치새 뭐예요? 갈라파고스 군도에 찰스 다윈이 여행을 갔어요. 그랬더니 이 동네에도 핀치새가 살고 있어요. 맛있는 새. 핀치새가 살고 있는데 이 동네에 살고 있는 핀치새는 부리가 다 몽똑한 거예요. 뭐 먹나 봤더니 조개를 깨먹고 있어요. 이거 봐라. 우리 동네 사는 핀치새는 다르게 생겼어. 우리 동네 사는 핀치새는 부리가 다 길고 다 뾰족해. 얘는 뭐 먹어? 땅 파가지고 땅속에서 곤충 파먹어. 이거 봐라. 진화다. 이게 찰스 다윈의 종이기원의 시작이거든요, 여러분. 그럼 농구 선수는 어렸을 때부터 그의 조상의 조상부터 바스켓을 잡고 살아서 키가 커지도록 진화했고, 씨름 선수는 어려서부터 씨름판에 살아서 몸이 옆으로만 불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건 그냥 이런 거예요. 그는 왜 씨름 선수가 되었느냐? 몸이 씨름하기 좋게 생겼으니까. 그는 왜 농구 선수가 되었느냐? 그는 농구 선수하기 좋게 생겼으니까. 그는 왜 어디 가가지고 막 의사 선생님을 하고 있느냐? 그는 모든 거를 딸딸 외울 만큼 머리가 좋으니까. 나는 여기서 왜 이러고 있지? 나는 그 셋이 다 아니니까. 그럼 나는 사람이고 쟤네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면 나랑 쟤랑 쟤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치, 다른 사람은 맞지. 그치, 고마워. 너 논리적으로 아주 똑똑하다 너. 그죠? 다른 사람은 맞지. 근데 우리가 다른 종이에요? 다르게 진화한 거예요 지금 이게?
나도 내가 부리가 뭉툭하면 곤충 안 먹어. 못 먹지. 땅을 못 파는데 내가.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데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부리가 뭉툭한 애들끼리 결혼하면 뭐가 나와요? 뭉툭한 애, 뭉툭한 애, 뭉툭한 애, 안 뭉툭한 애. 3대1. 유전자 법칙, 멘델. 유전자 법칙. 다시 얘네들끼리도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해봐요 빨리. 자, 뭉툭한 애, 뭉툭한 애, 뭉툭한 애, 뭉툭한 애, 뭉툭한 애, 뭉툭한 애, 안 뭉툭한 애. 또 이 중에서 부리가 안 뭉툭한 애가 어떻게 하겠어? 에이 난 조개 안 먹어 이러고 이사 가겠지. 그럼 또 뭉툭한 애들끼리 결혼해. 뭉툭한 애, 뭉툭한 애, 뭉툭한 애, 뭉툭. 이걸 수백 년만 해보자고 여러분. 갈라파고스 군도에 핀치새 중에 부리가 뾰족한 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물론 도망갈 데도 없는 데였어. 찰스 다윈의 말대로 부리가 뾰족한 애들은 그 섬에서 죽었을 수도 있지. 그러면 그 죽은 애는 걔랑 같이 태어난 다른 핀치새랑 알고 보니 출생의 비밀이 있는 거야? 아니잖아요. 그죠? 이해돼? 얘랑 얘도 핀치새, 얘도 핀치새야. 근데 이거를 진화론자들이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소진화와 대진화다 이렇게 불러요. 소진화는 뭐냐면 종 내에서 우리끼리 좀 달라지는 거. 근데 달라져 봤자 걔가 뭐예요? 핀치새예요. 인간이랑 결혼을 해서 뭐 빨간 애, 파란 애, 노란 애, 검은 애 나오잖아요. 아, 파란 애는 없다. 빨간 애, 노란 애, 검은 애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하나는 인간이 아니에요? 다 인간이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인간이 아닌 게 나오냐고. 그렇게 해서 핀치새가 아닌 게 나오냐고 친구야. 물론 멀티버스에는 다른 날개가 3개 달린 새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그걸 넘어가는 게 언젠간 나온대요. 그리고 그걸 우린 대진화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소진화는 대진화의 증거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소진화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가만히도 아니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소진화는 없는 거예요. 그냥 변화한 거예요. 그냥 뭉툭한 애들끼리 결혼한 거고 뾰족한 애는 뾰족한 거 먹으러 이사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가면 또 뭐 배우냐면 나방 가지고 얘기해요. 막 그 영국 산업혁명 시대에 나방의 등이 시커먼 나방하고 등이 갈색인 나방이 있었대요. 그런데 런던에서 조사를 했더니 여기는 다 시커먼 나방만 살고 있는 거야. 이거 봐라. 런던에서 런던 나방들이 다 시커멓게 진화했다. 여러분, 나방이 검정색 굴뚝 연기로 가득한 런던에서 연갈색 등껍질을 가진 나방이 굴뚝벽에 붙어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얘가 와서 잡아먹지. 그게 진화예요? 그냥 갈색 나방이 잡아먹혔고 갈색 나방이 못 살겠어서 이사 간 거예요. 거꾸로 시골에는 그 하이사이드에서는 뭐예요? 등 시꺼먼 애가 잘 보이는 거예요. 진화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거 가지고 진화의 증거라고 배워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질문합니다. 뭘 가지고 질문하냐면, 하지만 선생님, 화석이 있지 않습니까? 화석이야말로 진화의 가장 강력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한단 말이에요. 전 세계에 존재하는 화석이 한 50억 개 정도 됩니다. 여러분, 그랜드 캐니언 가보신 분? 저는 가봤어요. 그랜드 캐니언, 너 가봤냐? 너 그래, 너 그래서 똑똑하구나. 그랜드 캐니언 가봐서. 얘도 가봤니? 그래서 그랜드 캐니언을 가면 그랜드 캐니언 거기 기념품 샵에서 못 팔아. 완전 그래. 조개 팔아요. 그러니까 화석이 무슨 박물관에만 가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겁나 많아요. 기념품으로 팔아도 될 만큼 많아요. 근데 그 화석 중에 95%는 해양 생물 화석입니다. 그러니까 약 45억 개 정도가 다 바다 생물들이에요. 자, 그러면 그 중에 대부분이 척추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개 같은 애들이야. 그러니까 물고기, 그 진화론자들에 따르면 물고기 아래. 척추가 못생긴 애들, 척추가 생기지 못한 애들. 그 중에 하나라도, 그러니까 40억 개 중에 하나라도 척추가 묻은 거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40억 개 중에 없어요. 쥐가 박쥐를 낳았다라고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합니다. 한 번에 못 가니까. 왜냐하면 돌연변이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생겨야 되거든요. 등이 간지럽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적자 생존이라 그랬어요. 환경에 적응한 애가 생존하다 그랬어요. 우리 똑똑한 왕년. 자, 얘가 하늘을 날고 싶은 꿈이 있었어.
그래서 아내랑 상의를 했어. 아기를 막 열심히 고민을 해서 낳았어. 하필이면 이 너무 고민한 탓에 얘네들의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돌연변이가 생겼어. 나왔는데 여기까지 못 갔어. 너무 얘네가 운이 좋아서 여기까지 갔어. 오케이? 그럼 네가 얘야. 얘 쥐야. 알았지? 그럼 네가 이제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야 돼. 너 뭐 먹을 거야? 야, 얘는 뭐 먹었어? 아무거나 먹지. 치즈 좋아하고, 그죠? 요리사 위에 올라타서 요리하고, 어? 고기 막 아무거나 다 먹잖아. 그럼 얘는 뭐 먹어? 너 뭐 먹을래? 그치? 아무거나 먹으면 되겠지. 그럼 엄마가 먹던 거 먹으면 되겠네, 그치? 그러면은 달려가는 진해 주워 먹으면 되겠네, 그치? 근데 손 있니? 사과 뜯어 먹으면 되겠네. 손 있니? 도망가야겠네, 그치? 고양이가 쫓아와. 그럼 어떻게 도망가면 되겠어? 근데 날개가 어떻게 생겼어? 못 날아가지. 덜 컸다고. 여러분, 적자생존이라며요. 환경에 적응하면 살아남는다며요. 뛸 수 있어요? 못 뛰어요. 날 수 있어요? 못 날아요. 잡아먹을 수 있어요? 못 잡아먹어요. 잡아먹힐 수 있어요? 네. 그림인데 이 중에 어느 거 하나 비슷한 화석이라도 하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놀랍게도 충격적이게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 어디서 나온 건지 아세요? 이 그림이 여러분? 교과서에 실린 그림이에요. 기억나세요, 스님? 옛날에 배웠던 거? 조금 안 나죠. 이거는 아까 저 지수는 기억났어도 어쩔 수 없어. 우리가 망각의 거시기라.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빅 리핑 에볼루션이라 그래요. 한 번에 진화한다. 자기들이 봐도 이상하잖아. 여기서 몸 안에 유전학적으로 진화의 에너지를 모으는 거야. 쥐가 쥐를 낳고 쥐가 쥐를 낳지만 나는 생긴 건 쥐지만 내 마음속에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어느 순간 쥐가 쥐를 낳는데 날개 달린 쥐가 나왔어. 웃기지? 그치? 웃기지 네가 봐도. 이것이 대도약적 진화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이게? 있어요. 그 논문 속에. 어디 있어요? 수학적 가능성으로 실제로 관측된 적은 있어요. 여러분 학생들이 이런 질문 많이 했어요. 학교에서 그리고 미디어에서 진화론에 관련된 콘텐츠가 너무 많아요. 그럼 이제 유명한 유튜버들 많아요. 뭐 무슨 궤도부터 시작해서 뭐 많이들 보세요, 여러분. 저는 그런 것들을 금지시키는 것도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 볼수록 너무 재밌어요. 어쩜 저렇게 신박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 이거는 벌거벗은 세계사. 굉장히 유명한 프로 아닙니까? 벌거벗은 세계사면 나름 탑 티어잖아요, 그죠? 일진급이잖아, 약간 얘들아, 그지? 이거 약간 그지? 약간 그지? 알쓸 신잡과 벌거벗은 세계사는 약간 좀 괜찮은 거 아닌가, 얘들아? 좀 너네 보니? 이런 거 안 보는구나. 너네 맨날 이런 거 보는구나. 이거 막 릴스 보는구나. 너 안 보는구나. 오, 표정이 릴스가 뭐예요 하는 표정이었어. 연기 잘했어. 여기에 이제 그 카이스트 나온 이제 윤소희 씨도 같이 출연했던 방송이에요. 이제 어떤 과학자가 나와서 진화론에 관련한 증거를 막 이야기하면서 어떤 학생이 저한테 딱 이 질문을 했거든요. 인간이 그래서 원숭이가 가서 나왔다는 게 사실인가요? 내가 찾아봤지. 인간이 원숭이에서 나왔는가 유튜브. 했더니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걸 다 봤어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제가 원래 영상을 틀어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요약해서 그냥 캡처만 뚝뚝뚝 땄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땄고 시간 바꾼 것도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여러분이 직접 검증해 보세요. 제가 거짓말을 했나 안 했나? 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공통조상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침팬지의 후손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침팬지랑 사촌이다. 그리고 그 위에 공통조상인 D가 있었고 이 D는 고릴라랑 사촌이고 이 공통조상 D와 고릴라 위에는 공통조상 C가 있었고 공통조상 C와 오랑우탄이 사촌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원숭이다. 그러니까 원숭이는 우리의 사돈의 팔촌이지 우리의 직계조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그림이 여러분 족보. 그죠? 되게 맞나보다 싶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보다 원숭이가 훨씬 위에 있으니까 우리의 조상인 거 아니냐? 이렇게 배웠잖아 우리 다. 그러니까 직계 조상은 아니래도
조상의 뭐 한 사촌 맞잖아?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거기서 이제 윤소희 씨가 이제 탤런트 카이스 나왔나? 윤소희 맞죠? 윤소희 씨. 윤소희 씨가 이제 막 자신에게 설명을 해 미리 이제 합을 맞췄겠지 제작진이랑. 아 여러분 사실은 이 야생교사라고 하는 이 풀이 있는데 이거 겨자 쌈 싸먹는 겨자잎 채소. 야생겨자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야생겨자랑 사실은 브로콜리, 배추, 양배추, 콜리플라워, 케일, 콜라비, 양배추 이런 애들이 다 야생겨자에서 갈라진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방울 양배추랑 브로콜리랑 서로 조상이랑 저기 후손 관계가 아닌 거예요. 이렇듯 원숭이랑 오렌지랜다. 그 오랑우탄이랑 침팬지랑 우리도 그냥 분화돼서 나왔을 뿐이고 공통 조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야생겨자처럼. 우리가 저 풀처럼 오케이. 자, 은지원 씨와 규현 씨가 또 질문을 해요. 아 그러니까 어쨌든 아까 얘기한 이거 있지 않냐 이거. 이건 그럼 어떻게 생겼을까 그러면 이건 너무 궁금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거는 좀 너무 멀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럼 알면 우리가 막 신났어 자기들끼리 막 어떻게 생긴 거지? 은지원 씨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이게 궁금한 거잖아. 그죠? 안 궁금하니? 아 모르겠다 집에 가고 싶다 쉑쉑버거 먹고 싶다 이런 표정이면 안 되는데 얘들아. 자 여기에 과학자께서 대답을 명쾌하게 해주세요. 아직 학계에서 풀지 못한 미스터리입니다. 여기는 은지원 씨가 대답한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 과학자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문장. 발견된 화석이 없어서 어떤 모습을 했는지 알 수가 없대요. 아까 이거 있었는데? 발견된 화석 중에 털 달린 화석이 있었게요? 없었게요? 없어요 여러분. 윤소희 씨가 다시 구세주로 등장합니다. 과학의 발전 이후에 아까 얘기했던 영장류의 분류 체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물론 아직 화석은 없지만 공통조상이 뭔지 발견된 적도 없고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도 없지만 과학이 발전해서 정리하게 된 거래요. 그죠? 그럼 엄청난 뭐가 있어야겠어요? 원칙과 기준과 거부할 수 없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된대요. 우리 인간은 얘네들이랑 묶여온 유인원 그리고 원숭이랑 원숭이의 옛날 원숭이인 원류 이게 다 사람 비슷하게 생긴 영장류라는 분류체계가 과학이 발전해서 만들어진 거래요. 기준이 뭘까요? 맞춰볼까? 우리 5학년 해보자. 넌 할 수 있을 것 같아. 딱 봤을 때 뭐가 달라? 여기랑 여기랑 뭐라 했어? 야, 큰 소리로 해봐 한 번만. 꼬리요. 꼬리. 야 과학이 발전했다는데 지금 꼬리가 무슨 말이야? 꼬리예요 여러분. 꼬리가 있으면 초록색, 꼬리가 없으면 빨간색. 자 다시 한번. 뭐가 발전한 다음에 이게 만들어졌다고요? 과학이 발전한 다음에 만들어진 기준이 뭐라고요? 나누는 기준이? 그리고 기준이 또 하나 더 있어요. 두발. 여러분 이거 과학이 발전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도 하겠다 과학자. 못 믿으시겠으면 여러분 이 영상 직접 보세요. 근데 굳이 이 영상을 볼 가치도 없어요. 40분 동안 이 얘기만 해요. 발견된 적도 없는 화석, 과학적 증거가 없는 과학이 발전해서 생긴 분류 기준. 어떤 사람이 이 말을 했어요.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과학이 발전하니까 모르겠다 난 이제.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까 생명 자연 발생 실험했던 스탠리 밀러. 스탠리 밀러가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너무 당연합니다. 바로 과학이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유전자 정보. 그가 처음에 그 실험을 할 때만 해도 찰스 다원이 핀치새를 보고 진화가 일어난 것이 맞는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렸을 때만 해도 인간에게는 현미경, 마이크로 현미경이 없었어요. 인간에게는 아직 게놈 진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쥐랑 박쥐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날개가 달렸고 날개가 안 달렸으니까 얘가 날고 싶었으면 빅쥐가 되는 거 아니냐.
물고기도 비닐이 있고 파충류도 비닐같이 생기게 있으니까 물고기에서 파충류로 날아오면 되는 거 아니냐. 그 중간에 다리가 있다가 없어지는 양서류가 있으니까 그 중간에 양서류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기능적으로, 구조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됐어요. 이걸 모르니까 세포를 분해해 봤더니 단백질이고 단백질을 분해해 봤더니 아미노산이니까 아미노산이 만들어지면 아미노산이 단백질이라고 세포가 되고 사람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됐다고요. 근데 우리 몸을 열어보니까 사람 몸속에 30조 개 정도 되는 세포가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친자 확인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저는 뽑을 머리가 없지만 친자 확인하면 99.9%왜 나와요? 이 세포 저 세포 저 세포에 들어있는 뭐가 똑같기 때문에, DNA가 똑같기 때문에, 유전자 정보가 똑같기 때문에. 유전자 정보가 뭐 하는 건데요? 뭐 하는 건데요? 유전자가 대단한 걸 알겠는데 유전자가 정작 뭔지 모르잖아 우리가 잘. 유전자는 복제 기능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유전자가 없이, 그러니까 DNA 안에 들어있는 RNA가 없이 아까 이야기했던 아미노산이 저절로 뭉쳐서 단백질 하나가 되는데 필요한 확률은 10의 600승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아미노산끼리 아까 이야기한 그 무슨 우주에서 뭐 이렇게 부글부글 끓여가지고 아미노산이 생겼다 치자 이거야. 걔가 생명체에 사용되는 아미노산이라 치자 이거야. 그런데 걔가 저절로 단백질이 될 확률은 10의 600승분의 1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하는 1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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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을 다 합쳐볼까요? 아까 로저펜로즈 10의 10의 123승분의 1이 있었어요. 지금 여기 10의 6승분의 10의 600승분의 1이 또 나왔어요. 그런데 유전자가 하는 일이 뭔지를 열어봤더니 이런 기가 막힌 일을 해요. 얘 누구게요? 장우야 나 성공했다. 이런 게 나왔다 나한테서. 여러분 안 닮았다고 말하시고 싶으시겠지만 특히 선생님은 닮았다고 할 때까지 진도가 안 나갈 거예요 여러분. 슬프게도 닮았어요. 눈, 코, 입술 요거 윗 라인. 제가 눈썹을 좀 다듬어서 그런데 눈썹, 톡 튀어나온 이마. 제가 머리가 없어서 그런데 하다못해 곱슬머리까지. 만약에 아미노산이 뭉쳐서 단백질이 되는데 그 단백질이 그 한 선대 위의 단백질과 유사한 구조를 가질 확률은 10의 12만 7,626승분의 1. 그러니까 저절로 생기는 거 말고 위에를 닮으려면. 그런데 전 세계에서 10의 12만 7,626승분의 1이 날마다 일어나는 현장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네 선생님. 산부인과. 그렇죠. 산부인과. 네, 정답이에요. 그리고 산부인과까지 갈 것도 없어요. 여러분 몸속. 지금 여러분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요. 여러분 몸속에 약 30조 개의 이제 세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로 이제 전 우주에 존재하는 뭐 원자의 수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해요. DNA를 열어보면 1000페이지 책 1000권 정도 되는 분량의 이제 정보가 쭉 들어 있어요. 그럼 이제 그거를 해독해내는 거를 이제 RNA라고 부르는데, 이제 tRNA, rRNA 이렇게 불러요. 이제 우리 이제 학생들은 다 공부해서 알고 있는 거니까 이제 엄마 아빠들만 알면 돼. 이제는 학생들은 다 알고 있는 tRNA, rRNA 알지 다. 안다고 해 빨리, 그렇지? 이 안에 있는 리보솜에서 자 보자. 리보솜이라고 하는 세포, 우리 몸의 30개조 안에 있는 리보솜이라고 하는 공장에서 RNA에 적혀 있는 아미노산의 순서대로 세포, 그러니까 몸 안에 우리 흡수된 아미노산을 주워와요. 아까 이제 생명체에 사용되는 게 대표적인 한 15개 정도 아미노산이 있고, 엄마 아빠들이 너네들 고생한다고 해갖고 머리 빠져가지고 먹는 아미노산 있어. 그거 그 아미노산을 먹으면 그 아미노산이 몸 안에 이렇게 둥둥둥둥 댕기다가 세포가 그 아미노산을 땡겨다가 세포 안에 있는 리보솜에서 그거를 착착착착착착 순서대로 붙여요. 그러면 해서 만들어지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단백질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단백질을 열심히 만들어. 다시 단백질끼리를 붙여.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세포 안에 세포는 똑같이 생긴 애가 나와. 그럼 마지막에 뭐가 돼요? 세포끼리 쫙 해서 툭 뜯어져. 세포 분열. 여러분 몸 안에서 지금도 날마다 매 초마다 일어나고 있는 일이 이 일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생명이 생명으로 존재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생명 안에 있는 세포가 여전히 살아있는 액티브한 상태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아미노산 필요해요.
근데 뭐가 같이 필요해요? 설계도, DNA. 그러니까 생명이 생겨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만드는 물질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뭐가 같이 필요해요? 설계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들러붙어야만 하는 그 아미노산, 우리 맨눈으로 보이지도 않는 이 세포 속에 있는 그 하나하나 속에 들어있는 그 리보솜이 하는 일. 어떤 학생이 나한테 질문을 했어요.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진 게 더 이상한데요? 아니 뭐 상식 일정이 그렇게 짧아요. 뭐 알려주려면 제대로 알려주든가.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방금 오늘 말씀드린 설명을 기반으로 창세기 1장 1절을 다시 써봤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빛은 단순만 밝음이 아니라 전자기 상호작용에 의해서 기술된 에너지 형태이며 광자나 정진량이 없으면서도 에너지와 운동량은 광자 입자로서 구성되는데, 빛은 파동성과 입자성을 동시에 가지며 플랑크 상수와 빛의 속도로 불리는 기초상수에 의해서 그 거동이 규정된다. 에너지는 연력학 제1법칙에 의해서 보존되나 형태만 전환된다. 전자기 복사는 이후 열화 반응 세 가지를 사람으로 쭉 와서 운반한 아미노산을 연결하고 단백질의 1차, 2차, 3차, 4차 구조를 형성하며 접힘 과정은 에너지 최소화 원리 과정. 하나님은 여러분이 시작이 궁금할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모세한테 이걸 4,500년 후에 제이가 궁금해할 거니까 써놔라.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그리고 알려주셨어요. 어떤 방법으로? 그 시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선생님 가본 적 있어요? 아니요. 선생님 근데 어떻게 알아요? 태초에 있었던 사람이 얘기했는데요. 태초에 있었던 분이 얘기하셨는데요. 그럼 제가 거꾸로 물어볼게요. 너는 가봤니? 공통조상 A가 공통조상 B로 갈라질 때, 있었던 꼬리가 없어질 때 너는 가봤니? 여러분,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요, 이게 다예요. 저는 창조를 여러분께 증명할 수 없습니다. 어떤 학생이 물었어요. 창조를 증명해 주세요. 미안해요. 창조는 증명할 수 없어요.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창조했음을 믿거나, 아무것도 없었던 우주가 비어있던 상황에서 에너지 총량 보존의 법칙을 거슬렀지만 온 우주가 생겼고, 알 수 없는 이유로 터졌다가 빨라졌다가 느려졌지만 그것도 이해할 수 있어. 그런데 그 확률이 10승에 123승분의 1인 것? 오케이, 그것도 내가 믿을게. 자연 발생 이론? 아미노산을 만들기 위해 설계자가 필요하지만 10에 600승분의 1의 확률을 들고 아미노산이 생기는 것도 믿을게. 내 엄마 아빠를 닮은 나를 닮은 내 새끼들 10에 12만 7626승분의 1의 확률을 뚫고 우연히 닮을 수 있다고 믿을게. 그런데 우리 몸에 새겨진 설계도는요. 설계도가 뜻하는 건 뭐냐? 설계자가 있다. 우연히 1000페이지 책 1000권 정도 되는 분량의 설계도가 저절로 생겼고, 그 안에 오탈자가 생겼는데 하필이면 그 오탈자가 꼬리가 없어지는 오탈자, 하필이면 날개가 생기는 오탈자가 되었다? 믿으세요. 믿으신다면. 제가 믿는 믿음은 이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분은 만세 전부터 계셨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세상이 만들고 싶으셔서 오늘 나에게 이 세상을 만드셨다. 왜 나에게 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제가 이야기하느냐? 창조의 마지막을 보면 알거든요. 마지막에 뭐 만드셨어요? 인간. 그럼 그 이전에 만든 건 다 왜 만든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시간이 많이 없지만 제가 시간 조금만 더 쓸게요, 목사님. 많이 써도 되면 진짜 좀 많이 쓰는데. 시간 조금만 더 쓸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마다 반복해서 하시는 표현은 이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누가 질문했는지 묻지 않을게요. 저는 제가 지난 2주 동안 읽었던 글 중에 가장 아름다웠던 글 한 문장은 이 학생의 이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슨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이 궁금한 아이 때문에 저는 여기 왔어요.
저는 제가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으나 그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너무 잘 알아요. 좋았어요. 그리고 사랑으로만 가득했어요. 왜냐면요, 하나님이 그때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건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가장 아름다웠던 모습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우리는 몰랐지만 그 안에 있었던 저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섭리의 그 마지막에 만들어진 아담의 허리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를 선택하셨고요,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그 결과로 우리가 여기에 있어요. 유물론자들이 낙태해도 된다 그래요. 심장이 펄떡펄떡 뛰는 그 애들을.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우리가 엄마의 자궁에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아셨다 그래요. 우리의 세포가 단백질이 되기 전에, 우리의 단백질이 아미노산이 되기 전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을 하나도 몰랐던 다윗은 세포 이전에 단백질 이전에 아미노산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주님의 책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모습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작전 회의를 하세요. 이전까지는 회의도 안 하시거든요. 잘 만들어야겠대요. 근데 그냥 멋있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나처럼 만들어야겠대. 닮았다 수준이 아니에요. In our image, according to our likeness. 뭐예요? 약간 비스듬무리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건 나랑 똑같이. 하나님이 왜 우리 보면서 아름다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있거든요. 하나님이랑 똑같은. 슬픔을 아는 가장 확실한 방법 뭘까요? 눈물? 표정을 관찰하는 거? 그의 몸에서 풍겨나오는 냄새를 맡는 거? 더 확실한 방법은 나도 그 슬픔이 뭔지 아는 것. 여러분 안에 감정이 있습니까? 사랑의 감정, 의로움을 추구하는 감정. 그 감정이 왜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것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처럼 몸덩어리가 생기진 않았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만들고 더 도전하게 만들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게 만드는 보이지도 않는 하나하나 여러분의 성품이에요.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의 제목, 생명에서 생명이 나옵니다. 생명에서만 생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생명에서 그 생명을 똑 닮은 생명이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그러셨냐면 너 나 닮았어. 그리고 너의 안에 있는 생명 사실 나에게서 온 거야.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우리가 왜 살아 있습니까?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원초적으로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어주셨지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것이 생령이 된지라.
교회 예배를 어떻게 마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이들의 입을 열어서 정말 진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이들의 순수한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하나님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하나님,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하나님, 지나가 봤다고 하는 친구들한테 뭐라고 전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너무 믿고 싶고요, 너무 알고 싶고요. 도대체 우리를 만드실 때 무슨 마음으로 만드셨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근데 모르겠어요. 하나님, 오늘 모든 고민이 다 해결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학부모님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결국은 믿음의 문제라는 것까지는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무엇을 믿느냐의 문제가 하나 남은 건데요. 하나님, 수학적 가능성을 믿느니 의도를 가지고 나를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신 모든 이유가 나 때문이고 나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고 나를 만들 때 하나님 안에 있으셨던 마음이 하나님 똑 닮은 존재로 나를 만들고 싶으셨어.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내가 태어나는 날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의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것을 하나님, 나는 믿어지는데 하나님, 내 자식들도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밤마다 이 아이들이 자고 있는 침대 머리맡에 앉아서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잘 준비되게 해주시고 세상에 나갔을 때에 준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의 믿음이 크든지 작든지, 그의 알미 크든지 작든지 그들의 믿음을 내어 보이며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섭리와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께 물으며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실현해가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사실을 믿는 아이들로 자라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